안녕하세요. 동역학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공부했는데요. 이번 9주차에는 질점의 운동역학을 해결하는 아주 강력하고 새로운 무기를 하나 더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일과 에너지법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영어 단어 W는 일과 에너지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우리 엔지니어들이 앞으로 복잡한 물리 문제를 풀 때 항상 곁에 두어야 할 든든한 파트너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동역학 문제를 마치 도구상자에서 알맞은 공구를 꺼내 쓰듯 쉽고 재미있게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우리가 정복할 목표들을 살펴볼게요. 첫째, 힘이 일정할 때와 변할 때 각각 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배울 겁니다. 둘째, 운동 에너지의 개념을 확실히 잡을 텐데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으로 정의됩니다. 셋째, 이 수업의 핵심인 일과 에너지 정리를 배웁니다. 알짜 힘이 한 일의 총합은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뺀 변화량과 같다는 원리를 실전 문제에 적용해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중력, 스프링, 마찰력이 하는 일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왜 굳이 새로운 방법을 배워야 할까요? 기존의 뉴턴 방식은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공식을 씁니다. 하지만 이건 힘과 가속도가 방향을 가진 벡터량이라서 방향을 일일이 따져야 하고 복잡한 경로를 다 알 때만 풀 수 있는 경로 의존적인 경우가 많아요. 마치 미로를 헤매는 것과 같죠. 반면 우리가 배울 일과 에너지법은 스칼라량을 다룹니다. 방향을 신경 쓸 필요 없이 숫자만 더하고 빼면 된다는 뜻이죠. 가장 큰 장점은 가속도를 거치지 않고도 우리가 궁금한 속도를 바로 뽑아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로가 아무리 복잡해도 시작점과 끝점의 상태만 알면 되는 지름길,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첫 번째 도구인 일의 정의부터 살펴봅시다. 물리에서 일이란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을 때 발생합니다. 세 가지 경우를 볼게요. 첫째, 힘과 이동 방향이 같으면 일의 양은 양수가 되어 물체를 가속시킵니다. 둘째, 힘이 이동 방향과 수직, 즉 90도를 이루면 하는 일은 0이 됩니다. 아무리 힘들게 눌러도 옆으로 이동하는 데는 기여하지 못하는 거죠. 셋째, 힘이 반대 방향이면 일의 양은 음수가 되어 물체를 감속시킵니다. 만약 힘이 일정하지 않고 계속 변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위치에 따른 힘의 함수를 척분하면 됩니다. 그래프로 그렸을 때 힘 아래쪽의 면적을 구하는 것이 바로 그 힘이 한 전체 일의 양이 됩니다. 이제 우리의 비밀 변기인 일과 에너지 정리를 공개합니다. 이걸 아주 쉽게 이해하려면 지갑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 내가 가진 돈을 처음 운동 에너지라고 합시다. 이 값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의 제곱이죠. 여기에 밖에서 일을 해줘서 돈을 벌면 일의 총합만큼 더해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내 지갑에는 나중 운동 에너지가 남게 되겠죠. 즉, 처음 운동 에너지의 외력이 한 일의 합을 더하면 나중 운동 에너지가 된다는 식입니다. 이 원리만 알면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일일이 분석하지 않아도 결과적인 속도 변화를 아주 명쾌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물리 지갑을 든든하게 채워줄 핵심 원리입니다. 문제를 풀 때 자주 만나는 세 가지 특수한 힘을 정리해 둘게요. 먼저 중력입니다. 중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 변화량으로 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경로가 아니라 오직 높이 차이뿐이라는 점이에요. 두 번째는 스프링입니다. 스프링의 일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스프링 상수 곱하기 변형량의 제곱 차이로 계산합니다. 이때 변형량은 반드시 자연 길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마찰력입니다. 마찰은 항상 운동을 방해하므로 마이너스 마찰 개수 곱하기 수직 항력 곱하기 이동 거리로 구합니다. 마찰은 에너지를 열로 바꿔서 버려버리는 녀석이라 항상 결과값이 음수로 나온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예제로 중력 문제를 풀어봅시다. 10m 높이에서 가만히 떨어지는 물체가 바닥에 닿을 때 속도는 얼마일까요? 일과 에너지 정리를 적용해 봅시다. 처음 속도가 0이니까 처음 운동 에너지는 0입니다. 여기에 중력의 한 일인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1 곱하기 높이 10을 더하면 나중 운동 에너지인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 됩니다. 식을 정리해보면 재미있게도 양변의 질량이 약분되어 사라집니다. 즉, 무거운 공이나 가벼운 공이나 공기 저항이 없다면 떨어지는 속도는 같다는 거죠. 계산해보면 속도는 루트 2 곱하기 9.81 곱하기 10이 되어
약 초당 14m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프링 에너지를 이용해 물체를 발사해 볼게요. 스프링 상수가 미터당 500N인 스프링을 0.2m만큼 꾹 눌렀습니다. 여기에 2kg짜리 물체를 놓으면 튀어나가는 속도는 얼마일까요? 압축된 스프링에 저장된 탄성 에너지는 전량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식을 세어보면 2분의 1 곱하기 스프링 상수 500 곱하기 0.2의 제곱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속도의 제곱과 같습니다. 식을 속도에 대해 풀면 루트 500 곱하기 0.4를 2로 나눈 값이 되죠. 최종 결과는 약 초당 3.16m가 나옵니다. 스프링의 탄성력이 물체를 얼마나 힘차게 밀어주는지 에너지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끄러운 바닥에서 달리던 물체가 마찰 때문에 멈추는 상황을 생각해보죠. 처음 속도는 초당 10m이고 바닥의 마찰 계수는 0.3입니다. 물체는 얼마나 더 가서 멈출까요? 이번에는 처음 가졌던 운동 에너지가 마찰력이 한 음의 1에 의해 모두 깎여 나가서 나중 에너지가 0이 되는 상황입니다. 식으로 쓰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10의 제곱에서 마찰 계수 0.3 곱하기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1 곱하기 이동 거리를 뺀 값이 0이 되어야 합니다. 거리에 대해 정리하면 10의 제곱을 2 곱하기 0.3 곱하기 9.81로 나눈 값이 되죠. 계산 결과 물체는 약 17m를 더 미끄러진 뒤에 멈추게 됩니다. 제동 거리를 구할 때 아주 유용한 계산법이죠.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상황에 도전해 봅시다. 30도 기울어진 경사면에서 10kg 물체가 5m를 내려갑니다. 이때 마찰 계수는 0.2가 있네요. 여기서는 두 가지 힘이 일을 합니다. 내려가게 도와주는 중력의 일은 플러스이고 방해하는 마찰력의 일은 마이너스입니다. 중력 가속도와 경사각 30도를 고려해 식을 세우면 중력의 성분이 한 1에서 마찰력이 한 1을 뺀 값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중력 상수와 30도의 사인, 코사인 값을 활용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속도의 제곱은 약 32 정도가 나옵니다. 루트를 씌우면 결과는 약 초당 5.66m가 되네요. 여러 힘이 섞여 있어도 1의 합산만 잘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이론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쓰일까요? 전기차 테슬라의 회생제동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일반 자동차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운동 에너지가 마찰열로 바뀌어 공중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 모터를 발전기로 돌려서 운동 에너지를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꿔 지갑, 즉 배터리에 저금합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던 차가 멈출 때 발생하는 약 578kJ의 에너지 중 약 70%인 405kJ를 다시 회수할 수 있죠. 이 덕분에 주행 거리가 20에서 30%나 늘어납니다. 우리가 배운 일과 에너지 정리가 친환경 기술의 핵심 원리로 사용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스스로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4가지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첫째, 5kg 물체가 초당 8m로 진입할 때 올라가는 최대 높이는 3.26m입니다. 둘째, 마찰 계수 0.4일 때 초당 15m로 달리는 차의 정지 거리는 28.7m가 나오죠. 셋째, 상수가 800인 스프링을 0.15m 압축해 쏘면 속도는 초당 6m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20도 경사면에서 마찰을 뚫고 5m 내려갔을 때 속도는 초당 6.52m입니다. 방금 배운 공식들을 차근차근 대입해서 이 정답들이 나오는지 꼭 직접 계산해 보세요. 직접 풀어보는 것만이 실력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을 위해 아주 살짝만 미리 가볼까요?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중력이나 스프링처럼 경로에 상관없이 위치에 따라서만 에너지가 결정되는 힘들을 보존력이라고 불러요. 만약 마찰 같은 비보존력이 없다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운동 내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롤러코스터가 높은 곳에서 느리다가 낮은 곳에서 빨라지는 이유가 바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하기 때문이죠. 처음에 총 에너지는 나중에 총 에너지와 같다는 이 간단하고 강력한 법칙을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물리 법칙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꼽히는 법칙이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많은 학생이 스프링 문제에서 실수하는 함정을 짚어드릴 겸 1의 공식에 들어가는 기호 S는 스프링의 전체 길이가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스프링에 아무런 힘도 가하지 않았을 때의 상태인 자연 길이로부터 얼마나 늘어났거나 줄어들었는지를 나타내는 변형량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 길이가 10cm인 스프링이 현재 15cm라면 공식에 넣을 값은
15가 아니라 크 차이인 5cm여야 하죠. 이 작은 차이가 정답과 오답을 가릅니다. 문제를 읽을 때 자연 길이가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스프링 마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힘이 일정하지 않고 위치에 따라 변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적분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힘이 50 더하기 2 곱하기 위치의 제곱이라는 함수로 주어진다고 해봅시다. 이 힘이 0m에서 3m까지 이동하며 한 일은 해당 구간에서 함수를 적분하면 됩니다. 계산해보면 50 곱하기 위치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위치의 세제곱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여기에 3과 0을 대입하면 168줄이라는 최종값을 얻게 됩니다. 그래프에서 곡선 아래 면적이 곧 그 힘이 한 전체 1이라는 사실, 이 기하학적인 의미를 이해하면 가변 힘 문제도 식은 죽 먹기입니다. 중력과 마찰력의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력은 어떤 길로 가든 높이 차이만 같으면 일이 똑같죠. 하지만 마찰은 다릅니다. 목적지까지 짧은 직선으로 갈 때보다 뱅뱅 돌아서 먼 길로 갈 때 마찰력과 싸워야 하는 거리가 길어지므로 에너지 손실도 훨씬 커집니다. 이렇게 경로가 길어질수록 1의 양이 많아지는 힘을 비보전력이라고 불러요. 마찰력의 1은 마이너스 마찰력 곱하기 전체 이동 거리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산책할 때 지름길로 가는 게 덜 힘든 이유도 바로 비보전력인 마찰과 저항을 줄이기 위한 본능적인 선택이랍니다. 복잡한 수식보다 그림 한 장이 더 이해하기 쉬울 때가 있죠. 에너지의 흐름을 보여주는 에너지 막대 그래프입니다. 왼쪽의 처음 상태 1번에서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전체 에너지를 이룹니다. 이 에너지가 시간이 흘러 상태 2번으로 가면 일부는 여전히 위치와 운동 에너지로 남아있지만 일부는 마찰열 같은 손실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처음의 총합과 나중의 모든 항목, 즉 위치, 운동, 손실을 다 더한 총합은 항상 같아야 한다는 에너지 보존 원리입니다. 문제를 풀 때 머릿속에 이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에너지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한눈에 보일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도구 상자에는 두 가지 큰 도구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언제 어떤 걸 꺼내 써야 할까요? 상황에 맞는 선택이 실력입니다. 첫째, 문제에서 속도 변화를 묻는다면 1과 에너지법이 별 5개짜리 정답입니다. 가장 빠르거든요. 둘째, 특정 지점에서의 순간적인 가속도나 힘을 묻는다면 뉴턴의 방식을 쓰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셋째, 경로가 꼬불꼬불 복잡하다면 고민하지 말고 에너지법을 고르세요. 높이 차이만 보면 되니까요. 하지만 주의할 점, 에너지법은 시간 개념이 식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만약 문제에서 몇 초 후에? 라고 물어본다면 그때는 다시 뉴턴의 방식이나 충격량 법칙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도구 선택, 이제 하실 수 있겠죠? 오늘 배운 강력한 도구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시간입니다. 이번 주 미션은 총 5문제입니다. 낙하하는 물체와 롤러코스터의 속력을 구하는 중력 문제 2문항, 물체를 힘차게 쏘아 올리는 스프링 문제 1문항, 그리고 마찰이 있는 경사면에서 운동을 분석하는 폭합 문제 2문항입니다. 눈으로만 보면 쉬워 보이지만 막상 펜을 들고 계산하면 단위 환산이나 사인, 코사인 값에서 실수하기 쉽습니다. 연습만이 이 강력한 도구를 여러분의 손에 있게 만든다는 점 잊지 마세요. 과제를 풀다가 막히는 부분은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오늘 수업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가속도를 건너뛰고 1과 에너지라는 스칼라량을 이용해 속도를 쉽고 빠르게 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힘이 한 일을 계산하고 지갑에 돈을 더하듯 에너지를 합산하는 원리를 익혔죠. 다음 주에는 이 개념을 더 확장해서 에너지가 형태만 바뀔 뿐 사라지지 않는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과 에너지를 얼마나 빨리 쓰는지를 나타내는 동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학자로서 기계를 설계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들이니 기대해주세요. 한 주 동안 열공하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물리 이야기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